아빠 찬스를 악용한 중앙선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위직 고용세습위원회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고액 봉급을 주면서 선거관리하라고 일을 시켰더니 선관위 고위직 권력자 자녀들의 일자리 관리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선관위 경력직에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무더기 채용됐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딸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시킨 데 이어 제주와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경남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도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무려 6건이나 됩니다.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특혜 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경력 채용으로 밝혀진 6건 중에서 4건은 공무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고 하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도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녀들의 일부는 면접 점수가 만점이었다고 하고 자녀가 채용될 당시 부모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 고위직 공직자의 대응은 배째라식입니다.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변명해온 선관위 고위직 책임자가 그의 주도하에 감사 신용만 내는 셀프 면제부 감사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 위협에 따른 정부의 보안 점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4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에서 6건은 인지조차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게 되자 그제야 외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최고의 공정성과 연결성, 정직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중앙선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의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불공정 고용세습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과 특혜 채용 의혹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시급합니다. 정교조에 침투한 간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첩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까지 침투했다는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문제에 대해 보여주기 쇼에만 빠져있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공수사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대공수사가 약해진 탓에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졌으며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포섭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교조는 김정일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하여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교조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주입했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북한의 진행이 민노총과 전교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보의 둑이 무너지면 무장해제이고 그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하루빨리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자기 단체 자신들의 상근직,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기부받았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420여만 원 사용이 고작이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하여는 반대하면서도 일부 유족들이 수용하고 2억 원에 상당하는 판결금을 수령을 하게 되자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지급금의 2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내라면서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 파업 조장법인 소위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입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러시를 불러와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의 다름 아님입니다.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 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보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조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의 얼마 전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전부를 잃는 자멸의 길로 달려가는 듯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녹취로 여의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여지껏 돈봉투 받았다고 시인하는 사람 하나 없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을 텐데 검찰은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녕 높은 도덕성을 기치로 삼는 정당이라면 부도덕한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즉각 포기하고 두터운 방탄부터 내려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체포 특권의 방탄 뒤에 숨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재명 대표의 길을 또다시 답습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전부를 잃는 길로 폭풍 질주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호련히 떠나서 종적을 감춰버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벌써 열흘째 자취를 감춰버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비록 당을 떠났다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 등 강력 징계를 취해야 마땅할 텐데 어째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 감감무소식입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천시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했더라도 영구 복당 불허의 초강력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성비위 의원 사퇴하라며 한 목소리를 내며 사죄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불허의 징계도 없고 의원직 사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 아래 민주당 스스로가 도덕적 파산 정당임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를 저버린 도망자 김남국 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높은 도덕선 대신 위선과 내로남불로 영원히 각인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